직류기의 특성 곡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를 다룰 때는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전동기에 있어서는 속도나 토크, 발전기에서는 전압이 바뀌는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다양한 부하의 상태의 전압과 토크와 속도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기 구조를 잘 이해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 곡선을 이해할 때 중요한 식들을 여기서 먼저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중요한 식이 여기 보시는 유기전압과 유기전압의 식입니다. 유기전압의 식은 이미 유도한 바가 있죠. 말씀드린 바가 유기되는 전압 km파이 유도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요수식으로부터 우리가 또 하나 다음에 중요한 식은 전동기에 관련된 식, 그 다음에 발전기에 관련된 식이죠. 유기전압과 또는 반자전압 간의 관계. 여기서 반자전압이고요. 전동기의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유기전압이라 부르죠. 역기전력이라 부른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전동기를 다룰 때 이제 속도는 전동기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속도 부분을 다룰 때는 유기되는 전압, 역기전력을 갖다가 V-IAR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에 관해서 식을 정리하면은 K파이, E를 K파이로 나눈 것이 되고요. 여기서 이 값은 전동기의 식을 갖다 가져와서 쓰게 돼. V-IAR의 K파이. 그래서 요수식과 더불어 속도에 관한 식. 전동기의 경우겠죠. 요수식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식, 토크, 전동기 식, 토크의 유도 I 공부한 두 개는 토크와 속도에 관련된 식, 두 개의 식은 속도와 토크에 관련된 식입니다. 전동기에 관련된 식이 되겠죠. 그리고 발전기에 관련된 수식은 요수식, 유기다연 전압 또는 요수식, 두 개의 수식을 이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특성 곡선에 무엇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느냐. 특성 곡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발전기의 경우에는 부하 변동에 따른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 있는 거고요. 전동기의 경우에는 토크와 속도, 여기 속도, 그 다음에 토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속도 특성 곡선, 토크 특성 곡선, 그 다음에 전압 특성 곡선. 전압은 얘기했듯이 발전기, 이 두 개는 전동기. 우리가 지금 타여자 발전기, 타여자 직류기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타여자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여기도 사실 직류전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전동기 경우에 여기도 직류전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발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발전하는 것이 발전기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부하를 공급을 하겠죠. 하지만 운전 중에는 반자 직류전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에 전원을 갖다 이걸로 교체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체에서 생산하는 그런 발전기를 전원을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곧바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밑에 보시면 자연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병렬 연결했어요. 여기는 건선이 이제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근데 이 병렬로 연결하지 말고 건선을 갖다가 직렬로 연결을 하자. 그렇죠? 직렬로 연결한 겁니다.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건선을 여기서 빼서 직렬로 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갖다 보기 좋게 그냥 직접 들어가는 걸로 구성을 한 거죠. 이렇게 되고 보면은 이제 이게 직권, 자여자 직권, 자여자 분권. 그 다음에 직권과 분권을 갖다가 동시에 사용한 것, 분권과 직권을 동시에 사용한 것. 내분권, 외분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내분권, 외분권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다 써서 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직권입니다. 그건 이제 같은 내용을 갖다 다르게 표시를 한 거죠. 이 구조를 가지면 이제 네 가지 조합이 나오죠. 자여자 중에는 분권, 직권, 복권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네 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성 곡선을 만들 세 가지 타여자와 분권의 특성 곡선이 다 유사합니다. 타여자를 따로 하지 않고 이제 분권, 직권, 복권의 특성을 공부를 하게 되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특성 곡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공부할 것은 분권, 직권, 복권 이 세 가지 했었죠. 자, 분권은 뭐라 그랬어요? 분권은 타여자하고 유사하니까 따로 할 필요 없다. 그럼 조합이 몇 개가 나옵니까? 3, 3, 9. 그렇죠? 9가지 경우에 대한 케이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9가지 특성 곡선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로 하나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경우 이제 대해서 나와야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신경 써야 할 것이 뭐냐, 발전기로 쓸 때하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전기로 쓰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발전기로 쓸 경우에는 여기 유기전압이 발생을 먼저 하죠. IA가 이렇게 흐를 경우에 이것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일부는 이쪽으로 가서 IF 필드의 전류로 흐르고요. 일부는 어떻습니까? 발전기니까 부하 전류 IL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붙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전동기로, 발전기로 쓸 때의 경우고요. 전동기로 쓸 때는 어떻게 되죠? 단자 전압이 먼저 인가가 되죠. 단자 전압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거꾸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요. 거꾸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는데요. 전동기의 경우는 여기서 전압이 인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IL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가지고요. IL이 들어간 것이 이제 계좌로 공급이 되고요. IF. 그다음에 일부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공급이 되니까 A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정리가 되죠. 발전기로 쓰는 경우하고 전동기로 쓰이는 경우에 이 흐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발전기로 쓰인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발전기 직권의 경우에는 IA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나 IF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나 그 다음에 IL로 가는 게 전부 다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세 개가 다 똑같죠. 발전기에 쓸 때. 그 다음에 전동기로 쓸 때는 거꾸로 여기서 이제 IL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IF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방향은 반대이고, 방향이 반대이면 결국 IF, IL이 전부 다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발전기 전동기 다 유사하게 경우 한번 볼까요? 내분권 경우 여기서 전동기로 쓰인다.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IL이 들어간 뒤 여기서는 계좌로 이렇게 IF로 이렇게 흐르겠죠. IF로 흐르고 여기서는 또 일부는 IA로 이렇게 흐르겠죠. 자, 이 그림 여러분 이해되죠? 여기서도 발전기로 쓸 경우에는 전동기로 쓸 경우에는 IL, 그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분기가 되겠죠. F, 그다음에 I, A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IF 자꾸만 헷갈릴 수 있는데 요 IF는 이제 분권 계좌죠. 사실 여기 IF 그렇게 따 이것도 IF예요. 그죠? IF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이제 직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고, 요거는 그렇죠. IF인데 분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지금 중요한 거는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를 설명하는 거죠. 전동기로 쓸 경우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전동기로 쓸 경우 발전기로 쓸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발생이 되죠. IA 계속 흐를 테고 IL로 갈 테고, 일부는 여기서 IF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서도 또 F 때문에 헷갈리는데 직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입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여기서 이제 IA, 여기서 IF, 그다음에 여기는 IL. 똑같이 IL도 지금 내분권이냐 외분권이냐에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 IL 값은 가장 최단 바깥에 흐르는 전류죠. 그렇죠? 여기 경우는 IL하고 이게 분권에 흐르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분권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순서대로 속도 특성 곡선, 전압 특성 곡선, 발전기서부터 먼저 할까요? 전압 특성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압 특성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 특성 곡선은 우리가 이거를 보게 돼요. 단자 전압은 또 발전기의 경우에는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자 전압 V는 E-IAR 이런 곡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아마추어 전류는 계좌 전류하고 계좌 전류보다 훨씬 일반적으로 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전류를 이제 부하 전류하고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하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계좌 쪽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보다 항상 작다라고 실제로 권선을 할 때는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IF 계좌 권선은 가늘어요. 또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여기서 소식을 갖고 우리가 보게 되면 유기되는 전압 어떤 값이 있으면은 유기되는 전압 값에서 IF나 IA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저항이 커질 때, 전류가 커질 때 IA만 좀 떨어지겠죠. 즉 어떤 패턴으로 되냐면은 이 값에서 이제 IL 비슷하다고 보면은 이 점에서 이렇게 수평을 걷는 것을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즉 전압은 분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쭉 특성이라고 해요. 특성. 직권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직권의 경우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직권의 경우는
저 직권의 경우에는 유기되는 전압하고 여기 이제 IA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아까 우리가 그냥 수직하각극성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단서가 뭐였습니까? E 값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E 값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E는 Km 파이입니다. 여기서 N은 속도는 발전기에서 N은 일정한 속도로 원동기가 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파이 값은 어떻습니까? 파이 값은 분권의 경우에 반대전압이 일정하니까 파이가 일정하게 돌고 있다, 속도가 일정하게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유기되는 전압이 일정 정도를 계속 유지하니까 이쪽에 발생하는 IF도 일정하게 되고 결국 파이도 일정하게 값이 됩니다. 이 E는 상수예요. 상수 값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IA만큼 RA만큼 이렇게 강화가 일어난 거죠. 아까 식에서. 근데 여기서는 약간 직권의 경우에는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직권의 경우는 뭐 이게 n이 일정하다고 그러더라도 파이 값이 어떻습니까? 파이 값이 여기서 발생하는 파이 값은 파이가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IL 값이 IL 또는 IA가 똑같아져요. 그렇죠? 즉 여기 이 값이 K 뭐 n은 일정하니까 뭐 따라 안 쓰더라도 I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KI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이 부분은 이렇게 쭉 커지고 IA 아래는 RA가 좀 작은 값이죠. 저항이 작은 값이니까 요만큼씩 강화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긴 해요. 조금씩 좀 떨어지긴 해요. 이런 패턴으로 된다는 거죠. 발생되는 유기전압은 파이하고 비례하는데 파이는 I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IA하고 전류하고 하는 파이는 직선관계가 아니라 포화곡선이죠. 히스테리시스 곡선 기억나세요? 포화특성 곡선을 가져요. 그래서 이 모양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포화특성 곡선. 포화특성 곡선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가 IA 아래만큼 떨어지긴 한 그런 식으로 되지만 결과적으로 하여튼 포화 특성 곡선 즉 올라가면서 포화되는 곡선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결론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고요. 복권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권의 경우에는 중간적인 특성을 가져요. 중간적인 특성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분권은 이렇게 떨어질 테고요. 직권은 이렇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를 보상해 줍니다. 이걸 평복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전압이 일정하게 되는 거를 도와주죠.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전압이 이렇게 일정하니까 평복권이 이제 가동복권, 차동복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동복권은 직권이 분권을 깎아먹게 반대로 극성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더 성질이 더 지저분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려가는 데다가 또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게 쭉 특성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용접기라든지 이게 전류는 부하 전류는 일정하면서 저항값들은 수시로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전압은 수시로 변하지만 전류는 일정한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차동 복권 같은 경우에는 용접기로 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 특성 곡선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할까요?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은 속도와 토크는 이제 전동기에 관한 내용이다. 전동기에 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특수 곡선은 여기 있는 요 수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분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권의 경우에는 일단 항상 파이가 일정하다 하는 얘기가 했었죠. 일정한 파이. 전압이 전동기 경우는 직권이 이렇게 가해지면은 저항이 있죠. 여기 RF가 일정하니까 여기 흐르는 IF가 일정하게 되고 그것에서 발생하는 파이가 일정하게 되죠. 그래서 파이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부하는 IA가 뭐 IL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이게 커짐에 따라서 V에서 마이너스 IA 아래 여기가 떨어지죠. 이게 수하 특성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속도가 부하가 커짐에 따라서 이번엔 부하라는 것은 IA죠. 사실 IA가 IL하고 영향이 가장 비슷하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직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권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가 들어가면은 IL과 IF IA가 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식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까요? 아까 봤던 수식에서 자, 수식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K 파이 분의 N I V 마이너스 IA RA였었지 않습니까? 요 파이가 IA 비례할 수 있어요. 그럼 IA 이건 없어지고 IA 이거죠. 즉 I분의 반비례하는 관계가 돼버리죠. IA가 커짐에 따라서 직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비례하는 모양을 곡선이 얻어지죠. 복권은 이 두 개를 다 썼죠. 복권은 항상 중간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반비례하는 거.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거, 그렇죠?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중간적인 특성을 갖는 식이다, 곡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토크, 마지막으로 토크 한번 볼까요? 토크는 어떤 식일까요? 토크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요수식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크에서 요 파이가 직관의 경우에는, 분권의 경우에는 콘스탄트, 일정하다, 직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IA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i가 x라고 여러분 보고요. t를 y라고 보게 되면 이 k파이는 상수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직권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었죠. 직권의 경우에는 요 파이가 IA하고 비례합니다. IA, IR 다 똑같죠. 그러니까 IA의 제곱에 비례하죠. IA의 제곱. 즉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복권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중간에 존재하는 모양이 되죠. 이 세 가지 조합에 의한 9가지 다 여러분들이 유도를 혼자서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서 약간 항상 좀 미진하다고 싶었던 거 한번, 엄밀하게 우리가 등가를 만든다 그러면 A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A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RF가 사실 여기도 RF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RF, 여기가 직권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분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저항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야